수능의 그날까지 로운과 함께 알로니메이트 조정식입니다. 기다리시던 월간 조정식의 발간 소식과 함께 왔습니다. 원래 항상 1월 초, 12월 말 이제 그때쯤 발간을 해왔었는데 올해는 이 월간 조정식과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엄청 많네요. 아마 작년에 이게 좀 빨리 소진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월간지를 저는 중간에 막 하프본 판매 이런 거 안 합니다. 한번 1년치를 들여와서 그거 다 판매되면 더 이상 추가 판매는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월 초부터 판매 시작해서 2월 초에 아마 설 연휴 직후인가 그때쯤 완판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후에 막 재수하는 친구들 와가지고 더 팔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월간지는 추가 판매는 없을 겁니다. 일수의 판매로 끝이에요. 다만 올해는 작년 상황을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많은 부수를 찍어내기는 해놨습니다. 자, 어쨌거나 월간 조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총 8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8회차 구성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간지라는 게 컨텐츠의 특성상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좀 끝까지 쭉 가도록 만들어 놓은 컨텐츠이긴 하나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N수생 같은 분들은 1월 달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경우들도 꽤 많단 말이야. 대학의 발표 결과 같은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2월 달부터 혹은 이제 늦게는 좀 정신적인 데미지 좀 회복하고 3월 달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꽤 많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9회차 이상이 돼버리면 수능 때까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가 너무 부담인 거야. 그래서 저는 아무리 늦게 시작해서 4월 달에 시작하더라도 수능 때까지 끝낼 수 있는 컨텐츠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8회차로 구성했어요. 4월 달에 시작하는 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4, 5, 6, 7, 8, 9, 10, 11 하면 끝난단 말이야. 오, 지금 11월 달에. 아니,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실제로는 월간지라고 되어 있지만 4주 학습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꼽았던 달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 달이 보통은 4주가 아니라 4.5주죠. 평균적으로. 4.5가 조금만 되는 그 정도가 되다 보니 4주 구성으로 하다 보면요. 수능 직전까지 4월 초에 시작해도 딱 끝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8회분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아니 그럼 강사야 나는 1월 달부터 수업을 월간지를 풀 건데 8회차면 너무 적지 않냐? 아니 딱 9월부터는 보통 실무를 푸는 시즌이죠. 그래서 9월 평가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저도 이제 6회차에 실무가 또 나오고 9평 대비했던 실무가 또 이제 3회분이 있고 그거 한 주에 하나씩 풀면 또 컨텐츠가 딱 맞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8회차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시작하든 간에 밀리지 않고 공부한다면 부담 없이 수능 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학습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4주 학습용으로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매번 데이별로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데이별로 한번 해볼게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일주일은 7일이니까요. 자, 일단 7일차부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7일차에서는 1일치에서 6일치까지 했던 지문에 대한 구문을 복습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제가 작년 월간지까지만 하더라도 구문 학습을 1일차에 하도록 해놨더니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이 구문 학습부터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뒤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지문 내용을 미리 알고 문제를 풀어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피드백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구문을 좀 복습을 하도록 해놨는데 요거를 제가 조금 이제 우려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미 다 봤으니까 구문 복습은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강할 것 같아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능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N수생들은 잘 아실 텐데요. 글이 튕기는 이유의 태반은 문장 자체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장 해석법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월간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자기가 독학용 컨텐츠로 월간지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들의 구문 수업도 안 듣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문 복습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자, 나머지 데이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루에 전부 다 각각 4문항씩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4문항씩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는데, 자, 1일차는 밑줄 친 부분에 함축적인 의미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로 따졌을 때 21번 문제 유형 있죠. 그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일차는 대의파악 문제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자의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부터 요지 주제 제목 문제까지 평가원 구성으로 따지면 20번에서 24번 문제까지에 해당하는 문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번 별로 없고요. 22, 3, 4번에 해당하는 문제들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유형의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를 N수생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고2에서 이제 막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잘 몰라요. 주제 제목 요지 문제도 연습을 해야 되나요? 네. 고3이 돼보면 알겠지만 주제 제목 요지 문제 난이도가 많이 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연습시키도록 해놨고요. 자, 3일차에는 어휘의 적절성 판단 문제예요. 요게 보통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30번 문항으로 출제가 되죠.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변형을 좀 준 게 이런 건데, 절대평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휘의 적절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고3 학생들에게도 익숙한 패턴, 즉 밑줄 친 어휘가 문맥상 적절한지 아닌지를 골라라 라는 형태의 문제들만 구성이 배치가 됐었는데,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이제 뒤통수를 하나를 쳐요. 뭐냐면 네모 박스 안에 두 개의 단어 중에 둘 중에 뭐가 문맥상 더 적절한지를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게 상대평가 시절에 있던 유형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네 문제 중에서 밑줄 친 어휘의 적절성을 물어보는 문제 3개, 그 다음 네모 박스 안에서 적절한 어휘 고르기 문제를 하나로 해서 3대 1의 비율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좀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수능이나 6월, 9월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둘 다 연습을 시켜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일차에 빈칸 문제를 풀도록 해놨는데, 이 빈칸도 실제랑 문제 구성을 맞췄어요. 그래서 한 단어 빈칸 한 문제, 그 다음에 구와 절 단위 빈칸 3문제, 이렇게 출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5일차가 이제 순서 찾기 문제고요. 6일차가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이게 기본 세팅이긴 한데요. 일단 이 세팅 그대로 8회차 구성을 쭉 가져갈 게 제 계획이지만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조 같은 걸 좀 보면서 혹시나 평가원의 기조에 뭐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약간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예컨대 사실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201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처음 등장했던 유형이거든요. 절대평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2년차에 갑자기 새로운 신유형이 생긴 거란 말이야. 올해도 6평을 쳤는데 신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런 걸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까지의 패턴에서는 여기에 맞게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기존의 교재와 올해의 교재가 뭐가 달라졌느냐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면요. 첫 번째, 기존 교재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문학습을 1일차에 하도록 했던 걸 지금 7일차로 바꿨습니다. 요거 하나가 달라졌고, 두 번째 뭐가 달라졌냐면 기존 교재는 장문 독해가 있었는데 장문 독해를 빼고 대신에 어휘 적절성 문제를 넣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장문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 제목과 어휘를 물어보는 문제 2문제씩이 나오는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휘 문제를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장문 독해를 2세트만 넣어놨더니 어휘 문제를 2문제밖에 못 푸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예 어휘 문제만 많이 풀어봐 하고 요게 하나를 넣어드린 겁니다. 요게 좀 달라졌고, 그리고 세 번째 차이가 이건데요. 예전에 기존 교재들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있었던 교재들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새롭게 개발하는 문제들만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난이도 조절이 조금 지나치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 들어간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번에는 기존에 저희가 썼던 문제들 있죠. 그것도 이제 외부에 발간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문제들을 대거 좀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기존에 썼던 문제라는 건 예전 월간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2년 전 이상의 월간지 혹은 2년 전 이상의 제 실무에 담겨있던 문제라는 겁니다. 됐죠? 즉 여전히 이제 100% 자작 문제라는 건 똑같아요. 100% 자작 문제입니다. 다만 작년과의 차이는 예전 모의고사에서 있었던 좋은 문제들도 좀 넣었다라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거고, 오히려 그래서 문제 퀄리티는 더 좋아졌을 겁니다. 문제 퀄리티는 더 좋아졌어요. 물론 신문항들도 대거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퀄리티는요, 이제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조정식
연구소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의심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 동안 뭔가 평가원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던 친구들도 결국 수능 보고 나면 수능 시험에서 제일 실전에 제일 가까웠던 모의고사는 조정식 모의고사였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문제 퀄리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100% 자작 문제는요. 단 한 문항도 작년 월간지와 겹치진 않을 거예요. 이건 원치 않게 수능을 한 번 더 봐야 될 수 있는 N수생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작년 월간지와 문제가 겹치게 되면 이미 작년에 월간지를 봤던 친구들은 풀어야 될 컨텐츠가 없어지게 되잖아. N수생들을 위한 배려로 저는 작년 월간지와는 한 문제도 겹치지 않게 문제를 출제를 해둘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N수생들도 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작년과의 차이점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구문의 위치가 다 바뀌었고, 두 번째, 어휘의 적절성 문제가 들어간 게 바뀌었고, 세 번째, 예전에 냈던, 작년 월간지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냈던 문제 중에서 조금 좋은 문제들은 활용을 했다라는 요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작년과 달라지지 않은 점이 뭐가 있는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가격을 바꾸지 않았어요. 저도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진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월간지라는 컨텐츠에 그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면 가격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올해도 가격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권당 가격은 권당 12,000원이에요. 권당 12,000원이니까 이거 8권에서 96,000원이 되겠습니다. 됐죠? 96,000원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월간지의 세트 가격이에요.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성을 하려고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배송비는요? 월간지는 배송비도 제가 부담합니다.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남는 게 많진 않은 컨텐츠예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문항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끔 가다가 막 이제 애들 막 그런 댓글들이 캐스에 달려. 작년에 제가 그걸 보고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표현 격하게 할게요. 이 애새끼들이 왜 이렇게 까칠한 놈들이 많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놈들이 이런 거 댓글로 달아놨더라고. 와, 배송비 2,800원밖에 안 되는 걸로 생색 내는 거 보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피디님 진짜 애들 어마어마하죠. 야, 2,800원씩 8번이야. 그럼 가격이 얼마야? 그리고 너 한 명만 사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 옛날 배송 비용 기준으로 2,500원씩만 잡더라도 한 사람당 내가 2만 원씩 배송비 내주는 거잖아. 2,500원씩 잡더라도 그거 만 부만 팔아봐봐라. 돈이 2억이다. 별거 아닌 것 같니? 내가 만 부만 팔겠어? 적지 않게 선심을 쓰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월간지를 추가 입고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너무 부담이 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최초 그 입고 분량만큼만 판매하고 끝낼 겁니다. 근데 이거 회사에서 제가 이제 몇 부를 판매할 건지를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회사에서 이게 회사 전체의 규모가 드러난다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많은 양을 준비를 했지만 지금 요새 또 교재가 나가는 속도를 봤을 때 얼마나 빠르게 교재가 다 판매될지는 저도 장담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면 빨리 사놓으세요.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지금은 실력이 안 돼서 나중에 조정식 월간지를 사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구매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신청해 놓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달부터 풀어도 수능 전까지 다 풀릴 수 있도록 해놨거든. 지금 사놓고 쟁여놨다가 나중에 풀면 되잖아.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2월 달 돼가지고 다 소진됐는데 선생님 더 팔아주세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저것 배송비나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교재 가격도 낮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이쯤 됐으면 그 절평 영어 시대에 제가 봤을 때 조정식 월간지는 수험생 필수템이 아닐까 싶어요. 기출 정식과 함께 기출 공부도 하면서 새로운 자작 문제를 학습할 수 있는 수험생 필수품으로 거의 자리를 잡지 않았나 싶은데 압도적인 퀄리티의 문제를 올해도 잘 준비를 해놨으니까 잘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실래요? 월간 조정식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해설 강의라고 적혀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월간 조정식은 그냥 독학용 컨텐츠로 문제를 주고 정말 꼼꼼한 해설로 승부를 보는 거였는데요. 올해부터는 해설 강의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그러니까 뭐 1일치의 해설 강의가 30분 내 쪽으로 찍힐 거예요. 막 구문이나 막 이런 거 다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막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너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강사의 사고와 강사의 문제 풀이법까지도 흡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놔봤어요. 해설 강의도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문제 푸는 게 조금 부담이라서 월간지를 구매할까 망설이셨던 분들도 올해부터는 해설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아까 중간에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 컨텐츠 질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몇 년간 이 업계 내에서 영어라는 과목에서는 컨텐츠의 질, 문제의 퀄리티에서는 제가 가장 좋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제 수업을 듣지 않는 친구들도 월간지와 모의고사들은 다 제 걸 사서 보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수능의 그날이 여러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자, 왜 얼타임 조정식인지 월간지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죠. 그럼 저는 월간지 해설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